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에 상당히 도움되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도 있고요. 이번 주에도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시장이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5,2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거기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돈을 좀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때 적정하게 집행한 것들은 잘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독 문제, 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 많은 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이미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 혹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낙폭이 좀 더 심했던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존의 시장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덤덤하게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전체 시중 자금에 유통되는 것들 말입니다. 상당히 큰 비중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 하던 대로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들이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심심하실까봐 또 제가 수익 실현 의견 하나 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스트레스 푸시라고 진행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을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오늘은 복잡한 이야기 별로 안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얘기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장의 자금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방은 좀 잡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수적으로는 5,200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잡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움직이 가다 이렇게 자리 잡는 부분이 생길 텐데 상방은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6천 넘기는 건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5천 넘어갈 때랑 지금 들어온 시그널 자체는 크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전 저점을 생각을 하세요. 그저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저께가 지수적으로는 한 5,100 이 정도 수준까지 갔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5,200선이 실질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더 하방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니까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순간 때문에 어저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것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보충작용, 보상작용,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쾅, 그래요? 쿵 치고 올라와서 다시 콩콩콩콩콩콩 하면서 자리 잡아가는 거. 요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이런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은 뭐다? 상당히 앞으로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모든 것들은 저는 이렇게 공이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공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툭 떨어지고 반등이 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탄성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순간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때 모멘텀에서 수렴이 다 이루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체적인 매크로가 좋아, 그럼 위로 치는 것들이고요. 매크로가 좀 안 좋아, 그럼 하락이 발생이 된다. 그때 결정하는 것들이 추세적 상승이 발생이 되는 거냐, 추세적 하락이 발생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3월달 내에서는 추세적 하락 장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 우리의 유능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받쳐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줄 때 좀 더 기술적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지지선까지 왔는데 이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온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지금 플레이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봤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 나서 반등이 크게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 수렴이 들어오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눌리겠죠. 어떻게 보면 지수적으로 보면
5,250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에요. 한 방에만 안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은요, 절대 어떻습니까? 밑으로 누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양봉 잡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그 종목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 결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미션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런 장세를 더, 뭐랄까, 플레이하기가 더 좋아요. 왜 과거에는 저는 항상 이런 장세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세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장세가 펼쳐졌거든요. 왜 박스권 장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경험도 별로 없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 절대 놀라질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어떤 추세적인 하락 구간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점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저점 자리가 얼마였어요? 5,150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갖다가 밑으로 때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웬만한 또 포트폴리오는 또 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때부터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구간에서 3월 달 내에는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금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보면서 시그널 체크해 나가면 되는 것들이니까 지금 당장은 플레이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뭐 다른 건 없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숫자가 완벽하게 달라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의 가이던스를 내놓는 것들,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 뭡니까? 예, HBM 아니겠습니까? HBM 같은 경우는 1년짜리 턴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저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정적인 사건으로 벌어진 것들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익분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여러분 삼성전자는 장이 안 좋아서 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고, SK 하이닉스는 신규 편입 의견을 드리고 있는 과정은 바로 그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눌리면 다시 어때요? 자기 밸류에이션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지난해도 그렇지만 저 가이던스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1년치에 대한 실적 부분은 거의 제가 볼 땐 특별히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변동성은 있겠지만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기별로 나타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 숫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높이 보이는 것들은 150 이 정도까지는 잡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뭐 100만 원 언더 정도에서 조정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매수 의견을 저는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매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매출은 뭐 조금 증가하는 부분인데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다 뭐 D램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점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저는 새로운 리포트가 나와요. 이건도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인데 이런 리포트를 계속 체크해가면서 가이던스가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들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해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자의 미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 20%에 지금 95만 3,933원 이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공략을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 들어왔을 때 SK 하이닉스를 안 잡아주므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저렇게 달리고 있을 때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뭐가 있을까? 저는 어떤 사유도 항상 좋은 기회가 온다. 주가는 조정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공략해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삼성전기도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담아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을 갖다가 스위치할 때는 수평 이동을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얘는 수익이 나고 있고 얘는 내가 참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근데 둘 다 조정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을 내야죠. 삼성전자 우리가 30% 이상에서 수익을 못 냈다고 해서 그게 화가 날 이유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15% 정도 이상에서 수익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하이닉스 쪽이 눌리니까 여기를 잡고 들어오는 것도 왜 나쁘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제가 또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재편입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활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해 나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뭐 수익률 100%, 200% 올라온 부분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정도 수익을 못 만들어 왔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 우리가 12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시장 퍼포먼스만큼은 다 수익을 만들어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빠질 때도 복리로 빠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올라갈 때만 복리가 아니에요. 내려올 때도 맞아 상당히 크게 복리로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또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 숫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 숫자만큼은 어떻습니까? 독보적이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숫자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으로 하면 5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총괄로 다 계산해 보면 암산만 산수만 하더라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해 평균 주가가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쵸. 예. 7428 하면 28만 원 맞습니다. 그거 계산한 건데, 어렵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은 STOP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얼마 넣고, 밸류에이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PER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고정해 놓고 산수만 한다 하더라도, 모든 값을 고정으로 놓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만 상계해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리포트 안 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 가이던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삼성전자를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할 거냐, 다음 주에 할 거냐, 이 부분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닉스에서 조금 이제 평단 관리하고요.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 살살 또 비중 참여시켜 나가면서 또 진행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 가지고 꽤 많은 예를 들어서 롱숏 거래를 한 적들이 있고 스윙 거래 한 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고 여기서 요번까지밖에 수익을 못 먹었어. 조금 앵그리하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현금 보유량이나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수평이동이에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이게 무슨 종목을 체인지하는 게 아닙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 우리 회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눌릴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 참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아무튼 우리가 또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여러분 제가 주가 매수하는 위치가 비슷비슷하죠. 예. 지난번에도 이 가격대에 매수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 올라갈 때 했고. 어쨌든 최근에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2달 동안 저희가 2번 거래했고요. 지금 세 번째도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한 16% 정도 수익을 냈었고 두 번째는 한 1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주가 상대에서 플레이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좋은 성과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3월 26일인가요? 이쯤에서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이제 좀 이제 투자에 관련된 부분, 이제 사실은 다음 주죠. 16일인가요? 이때 국회 통과되는 투자 개정법이죠. 그래서 개미 투자 관련된 법을 관을 이제 통과하고 나면 26일 날 가서 미국하고 브리핑을 해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프로젝트 내용이 딱 두 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이제 바로 마노가 마스가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조선 쪽은 그냥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이미 있으니까 들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정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누구다? 얘예요. 얘가 지금 제일 싼 거죠,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주가 위치상으로 이야기 드리고 조정받은 폭이나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BHI 사고 싶죠. 근데 너무 비싸. 실제로 비싸요, 비싸.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언젠가 또 어떤 이유에 있어서 좋아할 때도 매물이 나올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올라갈 일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수렴을 하는 과정이 생기면 땡큐 한 거예요. 여기서 수렴이 좀 더 들어와서 올라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중도 생각을 해야지. 비중이 너무 작긴 해요. 그냥 올라치고 달리면 할 수 없긴 한데, 좀 더 늘리고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 양봉 있지 않습니까? 이날 뜬 양봉. 이 안쪽에서 도는 것들은 우리가
뭐 한다? 예, 비중 확대 준비를 좀 해보고 가는 것들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서 적어도 5%나 10% 정도는 추가로 얹혀줘야지 또 만족스러운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관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BB테크는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가 지금 현대 로보틱스랩에 또 뭐랄까요, 공급망에 또 참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요. 최근에 보면 모베드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참여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SOS랩 하고요, SL 하고요, 계양전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B테크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국산화 좀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왜? 미국 거 비싼 거 알거든. 당연히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SBB테크하고 지금 SPG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감속기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좀 공급망에 참여가 된다 생각을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PG랑 SBB테크 이야기 드리려고 제가 이 종목을 갖다 펼쳐놓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현대차 로보틱스랩에서 지금 아틀라스 생산하는 로봇 하나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서 감속기가 상당히 많이 비싼 부품 아니겠습니까? 배터리를 제외하고 본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국산화 진행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죠. 물건, 성능 좋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늘릴 만큼은 다 늘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번 자리 정도에서는 잡아줘야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는 어떻게든 이게 이제 현대차 로보틱스 랩의 편입에 대한 이슈 막 이런 것들 생겨가지고 여기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파일럿 테스트 진행 중인데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서는 SPG랑 SBB테크가 잘하거든. 그러면 저기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원점까지 다 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과거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테마나 이런 거 구간들 때 나타난 형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지금 4만 원에서 지금 5만 원 정도 사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뭐 한다? 예, 공략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수급 현황이라든지 눈치만 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양전기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규, 또, 모베드 요번에 그 로봇 박람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네 바퀴 달린 거,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얹힐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현재 뭐 영업이익이 많이 나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또 지금 전장 관련된 부분에서 모터 공급하는 것들도 계양전기니까 여러분 계양전기가 하는 것도 자동차 여러분 이렇게 아시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시트가 뒤로 밀리고 앞으로 밀리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모터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지금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테마가 붙었을 때 로봇 테마가 붙었을 때 특히 현대차 로보틱스 관련된 테마가 붙었을 때 계양전기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뭐 이런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에 막 이 정도였죠, 주가가. 그러나 지금 어쨌든 테마 붙어서 같은 시점에 올라왔잖아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뭐 큰 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이 소주값 정도 하려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 나중에 눈에 보이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 안 하는 것은 웬만하면 진행 안 하겠죠, 제가? 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냥 알고는 계셔. 왜냐면 방송에서 계속 나올 테니까. 하려고 하면 차라리 SL, SOS 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두 개 빼고 얘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얘가 다른 게 다 올랐는데 어느 딱 봤더니 얘는 안 올랐어. 그럼 그때 얼른 잡아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보고 차라리 오히려 SBB 테크나 SPG 쪽을 좀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또 시장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긍정적 마인드 유지하시면서 항상 즐거운 투자 재테크 생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케어맨이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머니케어 맨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